반갑습니다. 정전기장 세 번째 시간 E필드와 D필드 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연속적인 전화 분포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화 분포는 연속되어 있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작은 전화의 미분소를 잡는다. DQ 미분소를 작게 잡는데 선전화에서는 선전화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NOL, DL, 면전화에 대해서는 면전화 밀도 ROS하고 면에 대한 미분 면적 DS. 자, 최적 전화에 대해서는 최적 전화 밀도 ROV 그리고 최적 미분소 DV 요거를 구해야 되겠죠. 이걸 정의하고, 자 그러면 총전화는 DQ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선에 대해서, 면에 대해서, 최적 전화에 대해서 각각 그 전화 분포에 따라서 적분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전화를 이렇게 정의한다. 1번. 자, 두 번째, 소스를 좌표를 잡아야 되겠죠. 소스 좌표를 보통은 S, Y, Z, 이렇게 콤마를 씁니다. 우리가 R, 벡터라고 하죠. 위치 벡터를 잡는다. 자, 이번엔 필드에 대해서는 보통 콤마를 안 하고 잡습니다. X, Y, Z. R 벡터가 되겠죠. 이것도 위치 벡터죠. 위치 벡터 이렇게 잡는다. 자, 그러면 소스에서 필드까지의 거리는 거리 벡터가 되겠죠. R에서 R을 뺀 거, R'을 뺀 거, 두 개의 위치 벡터에 벡터 덧셈을 하는 거죠. 방향을 필드 포인트에서 소스로 빼준 거. 자, 그러면 직각좌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의 크기를 구해야 되겠죠. 크기를 구하고, 그래야 거리 제곱의 반비례를 넣으니까. 자, 벡터들을 정의한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단위 벡터를 구한다. 크기로 나눠주면 단위 벡터가 나오겠죠. 이걸로 우리가 구하려는 전기장의 세기 E필드의 방향을 구한다. 자, 이걸 다 구하면 그 다음에 식을 집어넣는다. 자, 비례상수 집어넣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DQ에 대한 적분을 넣고 그리고 AR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요거를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R의 3승의 R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방향으로 단위 벡터를 붙여준다. 그래서 3승이 들어간다. 이렇게 고려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대칭을 고려해라. 좌표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좌표계. 그리고 요 순서에 맞게 계산식을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해요. 이때 대칭을 고려해야 된다. 대칭을 고려해야 된다. 자, 직각좌표계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가장 일반적인 거니까. 자, 온통좌표계다. 자, 온통좌표계를 쓴다는 얘기는 로 파이 Z인데 뭔가 요 파이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 선전화가 있을 때 여기를 둘러싼 요 점에서 가상의 온이 있을 때 요 점에서의 필드 방향은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A 로우 방향만 존재할 것이다. A 파이 방향은 없다.
그래서 직각좌표계로 풀 때는 AX, AY 두 개가 다 나오는데 이런 벡터들은 원통좌표계로 하면 파이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벡터 하나만 쓰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구좌표계에서는 R 세타 파이니까 세타와 파이 양쪽에 대칭성이 있는 경우 AR에 대해서만 풀면 되니까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각좌표계로 배우고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 구좌표계로 가는 이유는 대칭성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잘 고려해야 된다. 그러려면 좌표계를 잘 잡아야 되고 제가 계속 설명하듯이 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을. 자, 이제 4.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선전화 밀도가 로우엘 쿨룸 퍼 미터죠. 선전화 밀도니까. 근데 반경이 A인 고리예요. 영어로 링이죠. 고리가 있다. 이때 H점에서 전장을 구하시오, 전기장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순서 꼭 기억해 주세요. 일단 DQ, 전화 DQ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선전화 밀도는 로우 L이고 요 반경에 따라 분포되어 있으니까 반경을 잘게 쪼개야 돼요. 요 그 링을 이 고리를 잘게 쪼개야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 D파이에 대해서 잡으면 되는데 각도니까 메트릭 코에피션트 A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DQ는 로우 L DL인데 A D파이가 된다. DL은. 네. 자, 그러면 Q는 파이가 0에서 2파이까지니까 이거 적분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파이 A 로우 L이 총 전하량이 되겠죠. 자, 다음 소스점. 소스점. 요 점이죠. 요 점인데 어떻게 됩니까? 파이의 대칭성을 갖고 있죠. 반경은 A고. 그러면 로우는 A, Z는 0, 파이는 변한다 이거죠. 자, 파이만 변수입니다. 변수고 얘와 얘는 상수다. 자, 뭔가 이 파이의 대칭성을 이용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필드점. 이거 어떻게 돼요? 00H죠. 00H죠. 자, 그래서 00H. 틀렸네요. 00H가 된다. 자, 그러면 R 프라임 벡터는 어떻게 되죠? A로, 그쵸? A로, 그리고 파이는 변하니까 요거만 쓰면 되겠죠. 자, R 벡터는 00이니까 H에 AZ만 쓰면 되겠죠. 00이니까 로우 파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의 R 벡터를 보자. 그러면 R 빼기 R 프라임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AA로 플러스 HAZ 될 겁니다. 자, 요거의 크기, R의 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H제곱이 되겠죠. 여기 또 틀렸네요. A제곱 플러스 H제곱. 자, 그럼 단위 벡터는 A제곱 플러스 H제곱분의 마이너스 A로 플러스 HAZ. R분의 R 벡터 이걸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을 쓰면 되겠죠. 이 필드는 4파 입실론 제로 넣고요. 로우에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0에서 2파이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R의 제곱인데 요게 또 붙으니까 A제곱 플러스 H제곱 2분의 3승분의 마이너스 AA로 플러스 HAZ 그리고 A D파이를 하면 되겠죠. 자, 요 식을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 자, 전화 쓰고 소스점 쓰고 필드점 쓰고 각각의 위치 벡터 써주고 그걸 빼서 거리 벡터 구하고 거리의 크기를 구하고 그걸 통해서 단위 벡터를 구해 가지고 요 식을 쓰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근데 잘 보면 이게 중심에 놓여 있으니까 필드는 이런 방향일 거고, 그러면 이걸 나누면 이쪽 필드 방향과 이쪽 필드 방향 두 가지로 분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반대도 있다고 치면 반대도 대칭기가 있겠죠. 그러면 필드 방향 이렇게 될 거고, 이걸 나누면 여기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방향은 더해지고 요 방향, 로 방향은 없어질 테니까 이거는 계산 하나마나 없어지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식을 좀 간단히 쓰면 4파이 엡실론0 로엘분의 0에서 2파이까지 a제곱 플러스 h제곱 2분의 상승분의 haz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다 a하고 h가 파이 함수가 아니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걸 계산하면 2파이만 나와가지고 로웰 AH 이 입실론 제로 그 다음에 로 A제곱 플러스 H제곱의 2분의 3승 이렇게 필드가 복잡한 접근 없이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예제 4.5번입니다. 본문에 있는 유한 선전하겠죠. z = 0, z = 0, x는 0에서 1까지, y는 0에서 1까지. 네모난 유한한 면전화 문제입니다. 유한한 면전화 문제. 자, 근데 면전화 밀도가 좀 복잡하게 주어졌네요. 단위는 나노쿨롱 퍼 미터의 제곱. 나노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A 평면의 총 전하량을 구하시오. DQ를 잡아서 자, 어떻게 됩니까? DQ는 로우 S의 DS인데 로우 S의 DX, DY겠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0에서 1 이중적분을 해서 전하량 Q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B 005점에서 이 필드를 구하시오. 이 필드 구하시오. 근데 이게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대칭성은 없겠구나. 대칭성이 없으니까 x, y로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직각좌표계로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대칭성이 있으면 원통좌표계나 구좌표계를 써야 되는데 대칭성이 없으면 그냥 직각좌표계를 써야 됩니다. 이 필드 구하는 거는 뭐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구하면 되고요. 세 번째 005에 마이너스 1 mC이 있다. 마이너스 1 mC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B를 구한 이 필드에다가 B 필드 구한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 mC이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되니까 B와 C는 같은 문제입니다. 자, 먼저 A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화 DQ는 이렇게 써야겠죠. 직각좌표계니까 로우 S dx dy. 자, 그러면 Q는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로우 S 써주고요. 그 다음에 dx dy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노쿨롱.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죠? 매기변수법 이용하면 됩니다. 이거 완전 수학이에요, 수학. 자, 어떻게 하면 되죠? x제곱을 u로 넣으면 되겠죠. x제곱을 u로 넣으면 이걸 미분하면 2x dx는 du니까 여기 x, 여기 x제곱이니까 요 앞에 x 없앨 수 있겠구나. 자, 다음에 y제곱은 v, 그래서 2y dy는 dv 이렇게 매기변수 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Q는 자, 여기 2가 있으니까 앞에 나왔어요. 4분의 1. 그리고 x가 0에서 1로 변할 때 u도 0에서 1로 변하겠죠. 제곱 1의 제곱이 1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대로. 자, v도 그대로. 자, 요건 u에 대한 거, 요건 v에 대한 거. 0일 때도 0 똑같이. 요거는 꼭 확인해야 돼요. 지금은 똑같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0부터 1이 아니라 뭐 2까지 간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x제곱 u 바꾸고 y제곱 v도 바꾸고 dx를 x dx가 2분의 1 du니까 여기 du가 되고 dv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바꿔서 풀어야 됩니다. 자, 풀 때는 또 하나씩 풀면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그럼 먼저 u에 대해 풀면 u에 대해서 2분의 3승이니까 적분하면 뒤집어져서 5분의 2 그리고 u 플러스 v 더하기 25에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5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하고요. 요거 한 결과를 다시 또 한 번 더 v에 대해서 적분해서 풀면 됩니다. 요거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책을 보고 마저 정리해서 꼭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서 노트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같은 문제인데 이번엔 그 필드를 구하는 거. 자, 요 점에서 0, 0, 5점에서 이 필드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똑같아요. 복잡할 뿐입니다. 자, 전화 dq를 잡아야 되겠죠. 자, 로에스 dx dy 그 다음에 소수점. 자, 소수점 어디에요? 여기겠죠. r''은 뭐예요? x, y, 0. 자, x, y, 0 보통 이렇게 소수점을 콤마를 잡는데 여기 그냥 상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x, y도 잡을게요. 그래서 x, y, 0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x, y, 0. 자, 필드점은 뭐죠? 0, 0, 5겠죠. 0, 0, 5. 자, 그래서 r' 벡터와 r 벡터 위치 벡터를 잡는다. 자, 그 다음에 거리 벡터 r은 자, 여기서 그걸 빼면 되겠죠. 그러면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ax 마이너스 yay 5yz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 r의 크기는 x제곱 y제곱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루트 치우면 되겠죠. 자, 요거를 모르진 않으시겠죠.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단위 벡터 구해야 되겠죠. 요거를 분모에 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분자에 넣으면 단위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필드 자, 4파 입시는 제곱 1 비대상수 넣고요. 로에스는 빼면 안 되겠네요. 여기도 틀렸네. 그냥 1입니다. 1. 로에스가 xy 함수니까 뺄 수가 없죠. 여기는 1. 자, 1. 그리고 적분은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요 로에스 써야겠죠. 여기다가. 자, 쭉 써줍니다. 이거는 로에스. 자, 그리고 r의 제곱에 요 ar의 5까지 쓰게 되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분자 써주고 그리고 dx dy 써주면 됩니다. 이 문제를 보니까 왜 로에스를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알겠네요. 요거와 요거를 지우기 위해서 입니다. 식을 다시 쓰면 이것도 틀렸어요. 1 4파 입시는 제곱분의 1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여기 xy가 있으니까 xy를 여기다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y ax 마이너스 xy제곱 ay 그리고 마이너스 5xy az 이렇게 주어진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단위 벡터에 대해서 3번 적분을 하면 되죠. 적분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적분하는 과정은 수학이니까 제가 여기다 쓰진 않는데 여러분은 꼭 수학을 다 풀어서 노트에 정리하기 바랍니다. 대충 제가 이렇게 그 수업 시간에 다 써주니까 그걸 그대로 적더라고요. 여러분 꼭 책을 보면서 여러분 손으로 풀고 책으로 검증해서 이건 다 책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꼭 그 노트에 정리하시고요. 제가 그 보내주시면 다 일일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좀 복잡한 문제 풀어볼게요. 예제 4.6입니다. 본문에 있는 예제 4.6. 자, 면전화가 하나 있고 또 면전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선전화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전화는 무한선전화, 이 면전화는 무한면전화예요. 무한면전화. 자, 그럴 때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한선전화의 이 필드, 자, E1이라고 할게요. 요거랑 S1 무한면전화 요거 S1 요거에 의한 거 E2라고 하면 요 S2에 의한 거, 자, E3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E1 더하기 E2 더하기 E3를 벡터 썸하면 되는 거죠. 벡터 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한선전화 이미 식으로 유도해서 알고 있어요. 2파 입시던 제도분의 로우에 로우 L A 로우 이렇게. 자, 무한면전화 알고 있죠. 2 입실론 제도분의 로우 S의 AZ. 자, 2 입실론 제도 로우 S분의 AZ. 이 세 가지를 이미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요게, 자, 요거는 어떨 때예요? Z축에 놓여 있을 때죠. 요건 어떨 때예요? XY 평면에 놓여 있을 때죠. 자, XY 평면에 놓여 있을 때.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Z는 2에 있어요. Z는 2에 있으니까 이게 무한이 있으니까 이 주변에 이루어지긴 할 텐데 Z가 2니까 이 A로가 정확히 A로는 아닐 거다라는 거죠. 아닐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 필드식을 쓰는 거죠. 2파 입신제로 로우엘의 A로. 자, 근데 A로가 요게 실제 로우 방향 단위 벡터가 아니다. 방향의 단위 벡터가 아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여기에 맞는 단위 벡터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점을 하나 잡는 거예요. 잡았어. 자, 여기도 잡았어. 자, 0 Z는 2인데 X는 0을 잡고 Y는 같게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서 같은 위치가 되게끔 Y에 대해서도 같게끔 잡는 거죠. 자, 잡으면 요 점이 소스점이라고 할 수 있고 요 점이 필드를 구할 점이니까 요거를 R 프라임, 요거를 R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걸 빼야 되니까 1 빼기 0 AX Y는 없어지고 Z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AX 마이너스 3AZ. 자,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A로우는 요거의 제곱은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의 루트니까 A로우는 루트 10에 AX 마이너스 3AZ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 문제에 해당되는 요 단위 벡터는 요거라 이거죠. 요 위치에 있을 때 요 단위 벡터는 요 R 벡터의 요 R 벡터의 단위 벡터 AR, 여기서 A로우라고 표현한 거 요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로우는 이 거리니까 로우가 루트 10이 되겠죠. 요
로우는 루트 10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2파이 입silon 제로 넣어주고 로우에는 선전압 10파이 곱하기 나노쿨룸이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넣어주고, 그 다음에 로우는 어떻게 되죠? 루트 10 넣어주고, 그 다음에 A로 루트 10분의 AX 마이너스 3AZ 이렇게 써주면 요 무한 선전화에 의해서 요 점에서의 이 필드의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실련 제로값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항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구했어. 오케이. 자, 두 번째 S1. 자, 요 평면입니다. 요 평면. 자, 이게 무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x가 2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x가 1에 있으니까 무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요 앞쪽에 있는 거죠. 앞쪽에 있는 거죠. 앞쪽에. 그러면 x의 평면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요 앞쪽에 있으면 요쪽으로 나가는 AZ 방향으로 그 필드 방향을 봤는데, 얘는 여기 x는 2점에 있으니까, x는 2점에 있고 여기가 x가 1이니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갔겠죠. 자, 그럼 필드 값이 요건데 입실론 제로 로에스는 이미 주어졌으니까 요 AZ만 하면 되는데, 요 AZ가 XY 평면에 있을 때 AZ고 요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AX다. 자,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S2는 자, 여기 있으니까 무한 평면이 이쪽에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바뀌었네, 방향을. 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S2에 대해서는 요 앞쪽에 있으니까 요 앞에 요 평면의 수직으로 적용할 것이다. 그러면 요 문제는 요 AZ가 실제 뭐다? AY 방향이다 이거죠. AY 방향. 자,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제 4.6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구했던 요 세 가지 식, 요식과 요식을 이용하되, 여기 단위 벡터가 실제 적용되는 문제에 어떻게 되느냐를 잘 따지고, 선전화인 경우에 요 로우가 실제 어떻게 되느냐 잘 따져서 문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세 가지를 더 추가로 풀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의해서 적분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걸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양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분포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 요거를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세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는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정확히 개념을 잡아야 그 다음으로 갈 때 잘 갈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앞으로 전기장의 세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점점 쉬운 방법이 나와요. 점점 쉬운 방법이 나옵니다. 지금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제 4.4절입니다. 4.3절 연속적인 전화분포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 구하는 문제 다 끝났고, 이번엔 새로운 게 하나 도입이 됩니다. 자, 전속 일렉트릭 플럭스, 플럭스인데 플럭스예요. 전속 속. 자, 일렉트릭 플럭스니까 요건 선속인데, 자, 정확하게 우리말로 선속인데 전기니까 전속이 됩니다. 전속. 자, 전속. 전기적인 선속이다 라는 뜻이에요. 전속. 그래서 일렉트릭 플럭스, 그리고 X자입니다. X. 자, 그거의 밀도, 전속 밀도, 전속 밀도. 여기 나중에 벡터도 정의될 텐데 합쳐서 전속 밀도 벡터라고 부릅니다. 일단 전속 밀도 벡터를 구하기 전에 전속을 알아야 되겠죠. 전속 일렉트릭 플럭스를 알아야 됩니다. 자, 기호로는 푸사이라고 씁니다. 푸사이. 자, 우리 읽을 때 푸사이도 읽어요. 푸사이. 파이가 아니에요. 푸사이. 자, 푸사이는 전속 밀도 벡터 D라고 정의하는데, 이 D를
면적분한 것이다. 면적분한 것이다. 자, 전속밀도 벡터는 면적분해서 전속이 되는 거예요. 면적이 적분을 해가지고 면적분을 해서 전속이 되는 그런 벡터를 전속밀도 벡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벡터 D는 전기장의 세기 2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 2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의 제곱분의 Q의 AR, 전하가 Q 하나일 때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는데, 입실론 제로를 곱하니까 D는 어떻게 돼요? 곱하니까 4파이 R의 제곱분의 Q의 AR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4파이 R의 제곱은 9의 표면적이죠. 9의 표면적 구할 때 공식으로 적분해서 구하면 4파이 R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Q는 전하량이니까 9의 표면적에 따라서 전하가 나눠지는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하학적인 내용과 전하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보다 간단하다. 자, D필드는 이 필드보다 간단하다. 자, 그리고 이걸 다 식으로 쓰면 여기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입시는 제로 2인데 2를 앞으로 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식은 이렇게 되는구나. 자, 무슨 개념이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햇볕이 오면 태양전지라고 했을 때 태양전지에 입사되는 뭔가 에너지 뭐 계산하는 그런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전속은 이 면적에 투영되는 이 햇빛의 양 혹은 전기장의 양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전속밀도 벡터는 입신원 제로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기하학이죠. 기하학과 전하만의 함수예요. 전하만의 함수. 자, 입실론 제로의 함수가 아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입실론 제로라는 거는 이게 유전율입니다. 유전율. 뒤에 나오겠지만 유전율. 제로가 붙은 거는 자유공간에서의 유전율이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어떤 매질, 뭐 흙이라든가 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매질에 가면 입실론 제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입실론으로 바뀝니다. 바뀌어. 그러면 전기장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거실에 와이파이가 있어요. 와이파이가 있는데 내가 방에서 누워서 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전기장이 여기서 이 안테나에서 전기장이 날라와서 나한테 뭔가 강의를 듣게 하는 건데, 자, 만약 여기 벽이 있다면, 자, 벽이 있다면 거실하고 방 사이에 벽이 있죠. 없을 때랑 있을 때 어떨까요? 우리가 벽이 있으면 와이파이가 안 통하겠죠. 자, 무슨 얘기예요? 여기 전기장이 있는데 이 벽을 통과하면서 뭔가 전기장이 작아진 거겠죠. 자, 뭐 이런 문제를 푸는 거죠. 이런 문제. 자, 그럴 때 자유공간, 벽, 다시 자유공간 뭐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 필드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공간상에서 뭔가 매질의 함수가 되는 이 필드는 구하기 어렵다. 근데 D 필드는 뭐 벽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은 거죠. D 필드는 같아. 예. 그래서 뭐 벽이 있건 없건 공간 전체에 거리만 주어지면 똑같다. 그래서 이런 가상의 벡터를 정의해서 문제를 좀 쉽게 풀어보자. 뭐 그러기 위해서 도입된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속밀도 벡터는 나중에 이제 물질이 나오면 좀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자유공간에서는 E 필드 구하는 거나 D 필드 구하는 거나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분을 구할 때 이 두 가지는 같다. 대신 입시론 제로를 안 넣어주면 된다. D 필드에서는 안 넣어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4.5절에 가면 D 필드 구하는 좀 더 쉬운 방법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그걸 배우진 않았으니까 E 필드 구하고 거기에 입시론 제도를 곱해줘 가지고 아니면 처음부터 입시론 제도를 넣지 않고 식을 써서 풀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는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4.7번입니다. 400 여기가 400이에요. 요 점이 400 X축에 놓여 있는 거죠. X는 4인 점에 Q가 있는데 마이너스 5파이 미리쿨럼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X 이퀄 0, Z 이퀄 0 그럼 Y축이죠. Y축에 선전화가 있다. 근데 이게 무한 선전화라는 거죠. 무한 선전화. 자, 3파이 미리쿨럼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줘야 돼요. 자, 근데 요 점이 403이다. 403이다. 요 점에서의 이 필드가 아니라 D 필드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무한 선전화 그래서 D 필드 구해야 되겠죠. 자, 2파이 입시론 제도가 없어져요. 그러면 노후에 A로 이렇게 훨씬 간단해졌죠. 자, 그 다음에 Q에 의한 Q 점전화에 의한 D 필드는 어떻게 될까요? 4파이 입시론 제도 없어지고 R의 제곱분의 Q A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똑같죠. Q는 주어졌고 이것부터 구하면 1 Q는 주어졌고 Q는 3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2. 자, 소수점 R 프라임 벡터는 4 AX 그렇죠. 3 필드점 R 벡터는 벡터 표시해야 되겠죠. 4AX 플러스 3AZ. 자, 4 R 벡터는 두 벡터를 빼면 되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3AZ구나. 벡터 표시가 빠졌네요. 3AZ구나. 자, 그러면 AR 벡터는 4, 3이니까 5분의 3AZ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필드는 이런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4파이 R은 5의 제곱, Q는 주어졌고 AR 주어졌으니까 요걸 D 벡터를 구하는 거죠. 여기 D1 벡터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무한 선전화. 자, 그러면 요 점을 잡아야 되겠죠. 요 점을 잡아야 되겠죠. Y축이니까 X는 0, Y 0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벡터를 요 R 벡터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똑같이 Q를 구하고 로엘 T L. 자, 이 소수점 어디죠? 0 Y 0. 자, 3 필드점
2.403. 자, 3, 4. 알벡타. 자, 필드에서 빼니까 4ax. 자, y는 변화니까, 변수니까 대칭성 이용할 거니까 필요 없죠. 없어지죠. 그래서 3az. 그리고 AR 벡터. R의 크기는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5분의 4 AX, 5분의 3 AZ. 이렇게 주어진다. 여기 잘못했네요. 3AZ니까 요건 그냥 AZ죠. AZ. 요거랑 헷갈린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구해서 D필드 두 개를 더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 D2 벡터와 D1 벡터를 더하면 된다. 얘는 AZ만 있고 얘는 AZ와 AX가 있으니까 요 전체 벡터는 뭐뭐뭐 AX 더하기 뭐뭐뭐 AZ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전속 밀도 벡터 구하는 문제도 똑같아요. 단 뭐만 빠지면 돼요? 입실론 제로만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냥 이 필드 구하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전화가 무한 선전화가 Z축에 있지 않을 때는 거기에 맞게 필드점 소수점 잡아서 R 벡터, AR 벡터를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 넣어줘야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